식당에 들어서서 메뉴판을 펼칩니다. 수많은 메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겨봅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오늘은 좀 특별하고 새로운 걸 먹어볼까 하며 신중하게 고르죠. 옆 사람에게는 너는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메뉴판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점원을 부르고 입 밖으로 나오는 메뉴는 결국 늘 먹던 그 메뉴입니다.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혹은 늘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 말이죠. 분명 10분 넘게 메뉴판을 꼼꼼히 살폈고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왜 우리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선택의 과정에는 생각보다 깊은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매번 새로운 모험을 꿈꾸면서도 결국 익숙함이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메뉴판 앞에서 길을 잃는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행위는 일종의 뇌의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 뇌는 선택 피로라는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뉴판을 10분 동안이나 정독하는 이유는 단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욕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사실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이번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메뉴판을 보며 상상 속에서 수만 가지 맛을 경험합니다. 매콤한 파스타를 먹었을 때의 느낌, 고소한 리조또를 먹었을 때의 기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죠. 하지만 그 상상이 구체화될수록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새로 시킨 이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아는 맛을 포기하고 시켰는데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서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성공하면 큰 기쁨을 얻겠지만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10분 동안의 고민 끝에 늘 먹던 것을 시키는 행위는 사실 가장 실패 없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는 우리 본능의 아주 합리적인 결정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메뉴판을 오래 보고도 늘 먹던 걸 시켰다고 해서 스스로를 우유부단하다고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에게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내린 결과니까요. 우리는 그저 익숙한 맛이 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식당의 메뉴판 앞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떤가요? 분명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고 화면을 켰는데 30분 넘게 무엇을 볼지 목록만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결국 예전에 수십 번도 더 봤던 익숙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을 다시 틀어놓은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현대인들이 겪는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만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좁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늘 새로운 성과를 내야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속 타인의 삶은 매일매일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만 평범한 것은 아닐까 하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만큼은, 내가 쉬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모험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다가 맛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망치는 것을 넘어 내 소중한 휴식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메뉴판을 정독하는 행위는 사실 이 세상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 마음의 흔적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늘 먹던 것을 고르는 그 마지막 손길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야,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좋아하는 이 맛만큼은 내가 확실히 책임질게 라고 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보내는 응원 같은 것입니다. 이제 관계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묘한 심리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뭘 먹고 싶어 할까? 내가 이걸 먹자고 하면 좋아할까? 이때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아무거나입니다. 사실 이 아무거나라는 말은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거나 상대방에게 맞추어 줌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아주 섬세한 배려 혹은 방어 기제가 섞여 있는 말이죠. 메뉴판을 10분 동안 보고도 결국 늘 먹던 것을 고르는 사람들은 대개 관계에서도 안전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돌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태도와 방식으로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늘 시키던 메뉴를 시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반대로 늘 새로운 메뉴, 이름조차 생소한 음식을 과감하게 시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참 피곤하게 산다거나 예측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메뉴판은 우리 인간관계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만 결국은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분 동안 메뉴를 고르며 고민하는 시간은 내가 타인에게 혹은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검토하는 시간이고, 마지막에 늘 먹던 것을 주문하는 순간은 나의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와도 비슷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 화려한 언변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가 평생 곁에 두고 만나는 사람은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오래된 친구인 것과 같습니다.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결정장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봐야 성공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의외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맛이 입안 가득 퍼질 때,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상대방이 보여줄 때 우리 뇌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늘 먹던 것을 시키는 행위는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아주 영리한 선택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을 탐험했고 그 탐험의 끝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또 식당에서 메뉴판을 붙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육볶음을 시키더라도 혹은 늘 마시던 라떼를 시키더라도 절대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늘 먹던 것을 선택하는 그 기저에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자아의 정체성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행위는 그 이미지를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이야 라거나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항상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자기 정의 말입니다. 10분 동안 메뉴판을 보며 다른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실 나는 오늘 다른 사람이 되어볼까 하는 짧은 일탈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늘 먹던 것을 시킴으로써 그래 역시 이게 나지 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아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본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주 작은 의식 같은 것이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똑같은 선택을 하는 자신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변화를 주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우유부단함과 반복적인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나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메뉴 전체를 바꾸는 것이 두렵다면 늘 먹던 메뉴에 작은 옵션 하나만 추가해보는 겁니다. 평소 마시던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한번 추가해본다거나 늘 먹던 제육볶음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곁들이는 식이죠. 이런 작은 변주는 우리 뇌에 아주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실패해도 큰 타격이 없으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한 입만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메뉴를 시키되 상대방에게는 평소 내가 궁금했던 새로운 메뉴를 권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한 입만 맛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 성향을 극복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그 한 입이 정말 맛있었다면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메뉴판에서 그 음식이 늘 먹던 것의 자리를 꿰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메뉴판 앞에서 고민하는 그 10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명상의 시간과도 같죠. 메뉴판에 적힌 수많은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주문을 마친 뒤에 괜히 고민했네 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 고민의 시간 덕분에 여러분은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것이니까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식당에서도 우리는 매일 메뉴판을 마주합니다. 이직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날까 말까, 내일은 무엇을 하며 살까. 인생의 메뉴판은 식당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 거대한 메뉴판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다시 익숙한 일상이라는 메뉴로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결국 늘 먹던 것을 고르듯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이 시키는 화려한 신메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정답입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곤 합니다. 왜 나는 도전적이지 못할까? 왜 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관성 있는 선택은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신호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의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먹던 것을 고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양말을 신을지 고민했던 순간부터 점심 메뉴를 고르며 메뉴판을 노려보던 그 치열한 10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 놓인 그 익숙하고 따뜻한 음식을 기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매번 먹던 똑같은 맛일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느낄 그 안정감과 행복은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메뉴판을 10분 동안 보면서 결국 늘 먹던 것을 시키는 당신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아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확고히 알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의 선택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가 두려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나 자신이 가장 편안해지는 그 자리니까요. 그곳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여러분의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른 그 익숙한 메뉴가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는 그 시간조차 여행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선택은 언제나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더 빠르고 더 새로운 것을 강요할 때 당당하게 메뉴판을 덮고 늘 먹던 걸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이고 나다움의 완성입니다. 그런 확신이 쌓여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안녕한가요? 혹시 너무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는 잠시 메뉴판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먼저 가닿는 그곳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익숙함 속에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속마음이었습니다.